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들이 팁한 면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임플란트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최대한 치아를 살리면서 하자라는 취지로 방송을 한번 기획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보라고 했는데 안 보는 것 같네요.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 철학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양심적이고 되게 좀 수동적으로 진료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꼭 필요한 치료만 하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강의 내용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무조건 옳다라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킬로스라는 독일제 명품 임플란트인데 이게 좋아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이 엔킬로스 임플란트가 엄청나게 많은 다른 임플란트에 영향을 준 아주 모범적인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많이 쓰였었어요. 이 임플란트의 특징은 이렇게 좀 목이 가늡니다. 이렇게 목이 가늘면 임플란트는 좀 약해져 보일 수 있지만 잇몸이 되게 건강해요. 잇몸이 되게 건강해지고 예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데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보면 뭐 거의 넘버 1, 2 하는 임플란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목이 확실히 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이렇기 때문에 잇몸이 매우 건강하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뭐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죠. 이경민 원장님이라고 브라질 상파울루 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거기서 임플란트도 전공하시고 임플란트로도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브라질에서의 브라질에서의 자기의 임플란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의 강의 내용 중에서 재미난 게 엔킬로스라는 임플란트가 참 좋다. 한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부러지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물어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플란트인데 왜 이게 임플란트가 모가지가 이렇게 부러지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부러지는데? 너만 부러져. 이거 뭐야? 그러면서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원장님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임플란트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임플란트가 부러질까? 세계적인 명품 임플란트인데 자기가 직접 자기 치과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봅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부러진 사람이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자기 환자 중에 3분의 1만 한국 사람인데 임플란트 모가지가 부러지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국 남자들이 심하고 하나씩 심어놓은 거는 거의 다 부러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인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말랭이 같은 걸 먹고 마른 오징어 같은 걸 먹고 육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먹고, 근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죠. 독일에서 직접 그 교수님한테 배운 제자한테 카톡을 보내봤어요. 너네 교수님은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임플란트야. 다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먹고 사는 줄 몰랐다 내가. 마른 오징어를 씹어먹는데 어떻게 임플란트가 버티니?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거의 특이하게 임플란트를 해도 이렇게 씹는 면을 남자들은 금속으로 해버립니다. 아니면 워낙 많이 깨지니까 저는 무조건 예쁜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최소한 잘 깨지는 뒤에만이라도 이렇게 금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치과 의사들은 보면 이 맨 뒤에 있죠. 여기 보면 이가 하나 좀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맨 뒤는요, 원래 이가 빠져도 임플란트를 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틀니를 만들 때도 맨 뒷치아는 만들지 않아요. 그 정도는 없어도 씹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희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자들은 가장 뒤에 임플란트를 하나 했을 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아마 세계적으로 요런 그 씹는 힘,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끝으로 씹어대요, 그죠? 그 오론포라는 디자인 그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플란트를 한 4개만 심어가지고 전체 치아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한 15년 전부터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왜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은 씹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틀니를 해놓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깨져버리거나 임플란트가 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이런 틀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은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심고 최대한 기능을 해보자라는 궁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겠죠. 원래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몇몇 치과들에서 이런 치료들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치아가 손상되게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많이 빼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치료는 정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싹 빼버리고
이렇게 잇몸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잇몸하고 치아 사이도 넣어서 닦아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임플란트 진료비가 저렴하고 치과 의사들 손재주가 좋은 나라에서는 이런 치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 피사치과대학에서 작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통틀어서 역사상 동양인 최초의 강의자가 접니다. 네, 자랑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포르투갈 치과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니네 그런 다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틀니가 난 너무 싫은데 포르투갈은 왜 그런 틀니를 만들었냐? 그 만든 사람이 포르투갈 의사더라. 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 루이스 베레스라는 치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 그 성향이 머리 염색하고 막 이런데 옷 사고 이렇게 꾸미는 데는 돈을 정말 잘 쓰는데 그 치과 치료하는 데는 돈을 잘 안 쓴다. 원래 사람들 성향이 먹고 노는 걸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내실 있는 걸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금니가 다 썩었는데도 앞니만 이렇게 가짜 이빨 임시치아로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매우 좋아해서 한다. 그런 치료가 발달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비싼 나라들한테 퍼지면서 이제 비용을 아끼는 이제 치료처럼 되어버린 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서도 지금 임플란트를 삐딱하게 4개 심어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 하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여기에 맞는 취지도 아닌데 한번 이렇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치수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아마 나라면 4개 더 심어서 6개를 만든 다음에 틀니가 아니라 그냥 치아만 있고 기능하는 그런 걸 만들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억지 이런 틀니를 만들까 하는 너무 아쉬움이 들었어요. 물론 외국인들 임플란트가 너무 비쌉니다. 하나에 뭐 재료값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뭐 10배 이상 비싸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는데 한국은 임플란트 재료비도 싸고 재료비도 쌉니다. 임플란트에서 재료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세상에 피카소한테 가가지고 물감 얼마짜리 썼냐고 물어보는 거나 의사한테 재료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했냐가 중요하지 그 의사를 믿고 갔다면 그 의사가 선택한 재료 그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하나 더 심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씹는 힘이 중요하니까 저는 수술 위주로 합니다. 이제 사랑니 뽑는 거랑 임플란트 수술만 하는 치과 의사인데 틀니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이 환자분은 틀니 할 거니까 아래는 이렇게 3개 위에는 4개를 심어주세요 라고 싹 이렇게 봤을 때 위는 이런 틀니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원래 틀니에다가 이렇게 똑딱이처럼 원래 잇몸에다가 틀니가 붙이는 장치를 딱 해서 이렇게 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의 틀니는 비교적 아래 틀니보다 비교적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위 틀니가 조금 더 예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에는 틀니, 아래는 꼈다 뺐다 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 임플란트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틀니 선생님이. 근데 제가 이제 위를 좀 더 심어줬더니 이제 걸림돌이 된 거죠. 아래는 그냥 완전히 자기가 씹는 치아로 해놨고 위에는 틀니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위가 틀니가 너무 틀니가 불편하다. 위에도 아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좀 무리해서 제가 이제 위에까지 완전히 틀니로 했습니다. 딱 삐뚤어지게 보이는데 이게 앞뒤로 이렇게 심어서 좀 그렇고요. 실제로는 반듯하게 잘 심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새 삶을 얻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가 정말 좋죠.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치아에 필요한 개수대로 심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도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기성 틀니를 남이 쓰던 틀니나 그냥 아무 틀니나 그냥 밖에 팔면요 이걸 사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틀니는 누가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적응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틀니만 만들어 오신 교수님이 만들어도 10%는 불편해 이런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교수님들도 강의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틀니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하느님이 만들어도 안 맞는단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틀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임플란트를 조금 더 도입을 하고 임플란트를 몇 개 보강을 하면 그 불편한 틀니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환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100점짜리 치과 의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치과 의사인 건 확실합니다. 전 세계에서 비용 대비 성능으로는 1등이라는 건 제가 확실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철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이어가 보면 LA에 있을 때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 선생님들 세미나 하는 데 갔어요. 기곡물들을 광고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 한국 분들 세미나인데 한국 환자들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한국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못하죠. 한국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싹 깨져버립니다. 한국 환자들은 끝까지 임플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환자들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 유명한 미국의 치과 의사인데 이렇게 쭉 보면 이빨을 거의 다 빼버리고요. 이렇게 아까 그런 잇몸까지 만들어져 있는 가짜 틀니를 붙여버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우 안 좋아하는 형태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딱 보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이 뺀 흔적이 보입니다. 치과 의사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신경치료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냥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임플란트라는 경향이 의외로 많아요. 미국, 호주 치과 의사들 인스타그램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했다고 올린 건데 보면 어때요? 치아를 다 빼버리죠. 신경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싹 빼버립니다. 돈 없는 환자들은요, 이를 싹 빼버려요. 심지어 미국은요,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돈 없어요. 이거 아픈데 빼주세요. 그러면 싹 빼줍니다. 이렇게. 이거 한국 선생님들은요, 이거 보면 다 눈물 나요. 이거 살릴 수 있는데 다 빼버립니다. 왜 이러냐? 이거 보는 것도 민망하다. 왜냐? 신경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럼 임플란트 비용은 싸냐? 임플란트 비용도 너무 비싸죠. 제가 오늘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많이 떠도는 사진입니다. 과잉진료하는 치과라는 곳에 대해서 막 문제가 됐었죠. 미국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걸 보내봤어요. 이거 지금 과잉진료를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미국 치과 의사들이 어때?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했네. 미국 치과 의사들은 이런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반면에 이 사태가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 90명이 있는 카톡방입니다. 이 사진을 딱 어떤 분이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충격이네요. 이 무모한 이건 사기다. 사기 상해. 이런 과잉진료를 했던 치과도 물론 나쁘고 치과 의사지만 이런 지극히 일부의 치과 의사들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이게 대한민국 치과 실정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캐나다 어떤 치과 의사가 올려놓은 건데 이거 보세요. 이빨이 있으면요 싹 빼버리고 그냥 임플란트 몇 개 심어가지고 틀려버려요. 이게 지금 자기는 잘했다고 올린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치과 의사들은 이거 보면은 난 자다가도 잠이 안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는 잘했다고 올린 거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아무리 누렇지만 이 이빨을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짜 틀니를 만들어서 올린 거. 그거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이빨만 빼는 게 아니에요. 이빨만 빼잖아요. 그러면 틀니가 조금 이렇게 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틀니가 얇게 만들어지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뼈를 갈아버리거나 아예 이 잇몸까지 통째로 다 뜯어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아니면 이빨을 다 빼고 나서 딱 치아를 깎아버립니다. 왜? 잇몸까지 만들 거니까 아예 뼈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치료들이 외국에서는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치과 의사들만 정말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심지어 보실래요? 요거 보세요. 아예 이런 것도 합니다. 아예 이런 치아 턱까지 딱 잘라버린 다음에 잇몸까지 같이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왜냐? 그게 비용이 저렴하니까. 우선 보이는 데는 예쁘니까. 어떤 원장님이 치과 의사들 보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거예요. 과잉진료, 형사사정, 상해, 사기. 똑같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한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 치과 의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치과를 피해야 되냐? 첫 번째, 우선은 싸다고 광고 많이 하는 치과. 그거 피해야죠. 당연히 싸다고 광고하는데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임플란트만 막 하겠다고 그런 치과에 가가지고 어떻게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까? 가발집 가가지고 탈모 고민하면은 무슨 해결이 이게 되겠어요? 임플란트 전문 치과도 정말 임플란트가 재밌고 좋고 자신 있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오로지 또 과잉진료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알아야죠. 치과 의사들 보는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경치료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치아를 안 살리고 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신경치료 비용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과 의사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이 양심에만 의존해서 치아를 살려달라고 할 겁니까? 시스템으로 살려야죠. 대다수 치과 의사들이 매우 양심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제도의 불합리함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된다면 정말 세계에서 제일 1등인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다른 데서 욕하니까 저라도 좀 칭찬해 보려고 한다 생각해 주시고, 좀 불편하신 분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저께 주도구로 치과 의사들이 조금 더 양심적으로 할 수 있고, 최소한 양심적인 치과 의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치료 비용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조금 여러분들이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복지부라든지 관련된 분들 보고 계신다면 그 부분만 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는 도대체 몇 개나 심어야 되느냐? 정말로 많이 심은 거, 정말로 조금 심은 거, 극과 극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위, 아래 6개 정도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는 2개 정도 더 있으면 조금 더 튼튼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당연히 몇 개로 임플란트를 다 이제 틀림없이 쓸 수 있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을수록 좋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다가 더 심어가지고 치아를 따로따로 가면 더 좋겠죠. 거기다가 맨 뒤에 치아도 이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심으면 더 좋겠죠. 앞니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심으면 좋겠죠. 다만 앞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조금 이뻐야 되잖아요. 앞니는 이쁜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많이 심으면 이쁜 게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쁘려면 조금 더 공간이라든지 잇몸 배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앞니는 개수대로 많이 심지 않고 한두 개를 이렇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어금니는 기본적으로 개수대로 심는 걸 권장을 하고요. 앞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임플란트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라는 건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일본에서 오시는 분인데 처음에 본인이 틀리하시려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번 새로 태어나시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환자분도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환자분은 심장에 판막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인데 요즘 컴퓨터 가이드 수술이다, 무통이다, 무절개다, 요런 거 광고 많이 하는 치과만 안 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 환자분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히 자기 치아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치과 의사 실력은 치과 의사밖에 모른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쁜 치과 의사들은 골라낼 수 있어요. 가격 저렴하다고 광고 많이 하는 치과, 무통, 무절개, 얼마에 해주겠다, 요런 거를 돈 들여서 광고하는 치과들, 요거는 대부분이 다 비양심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치과에 가가지고 나머지 치아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고민해 주시면 동네 가까운 치과, 오래된 치과, 평소에 다니던 치과, 그 치과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치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